같이 보겠습니다. 예, 2024년 3월 경찰 1차 헌법 기출문제 해설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문제에 대한 일일이 해설하는 것보다는 경향을 좀 분석하고 어떻게 해결해야 하느냐, 어떻게 대비하느냐 이런 거 중심으로 해서 같이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판례를 다 풀어보고 다 이제 최신 판례까지 공부한 사람들 입장에서는 조금 이제 문제 득점하는데 어려움이 없었을 수 있다. 없었다. 근데 이제 좀 세밀한 부분에서 좀 우리가 기존에 연습한 부분과 좀 다르게 출제되는 파트 때문에 좀 살짝 어려움이 있었을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느껴지고, 그리고 대비하는 입장에서 보게 되면은 굉장히 좀 난감해지는 이런 부분도 사실 있어요. 이거는. 그래서 일단은 그동안 최종적인 판단 중심으로 어떤 이제 출제가 되어 왔었기 때문에 그런 거 중심으로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해 왔단 말이죠. 근데 중간중간에 이루어진 판단, 중간에 이루어진 판단들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오기도 해서 그런 부분들 좀 최신 판례에서 그런 게 또 나오게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그런 문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요거는 아시라도 얘기를 했었지만 저걸 생각해야 돼요. 이거는 어떤 최종적인 판단, 위헌이냐 합헌이냐 이거는 당연히 항상 학습이 되어 있어야 하고, 그리고 이제 웬만하면 앞에 이루어지는 판단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좀 관심을 가져야 한다. 근데 그거를 그렇게 한다고 해서 공부할 때 모든 판례를 다 봐가면서 그런 걸 다 찾아가면서 공부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그거는 좀 우리가 1년 안에 마무리해야 되는 이런 시험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이제 미리 마음을 좀 먹고, 이 최종 판단을 내가 알고 있는 상태에서 그 전에 어떤 판단이 내려져야 하는지 이런 것을 유추해서 하는 논리적인 부분들, 이런 것들이 좀 필요로 해진다라는 것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많이 연습을 해서 도달해야 한다. 이렇게 좀 보여지고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좀 봅시다. 1번 문제부터 좀 보게 되면은, 2번에 보면 이제 다른 거는 다 이제 우리가 기본서에서 나와 있는 것이고 많이 다뤘던 것이고, 2번을 좀 보면은 이제 구금이라는 표현을 구속이라 했다라고 하는 것은, 일단 이제 우리가 구금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구인까지도 이제 포함시켜서 그런 것들도 이제 인신의 자유로 보장해주겠다 해서 이제 좀 폭이 좀 넓어진 개념이다, 이렇게 이제 하는 취지. 이것을 이해하고 있는가를 체크하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헌법에서는 구금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우리가 현행 헌법에서는 구속이라는 단어를 쓴 거는 구금보다 구속이 좀 더 폭넓은 개념이고 좀 더 다양하게 신체의 자유를 침해받는 사람들을 구제하겠다는 차원에서 표현이 바뀌게 된 것이다. 이렇게 취지를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냥 답이 되는 4번 보면은 우리가 합헌적 법률 해석을 한다고 해서 실효된 법에 대한 이제 해석을 통해서 합헌적 법률 해석을 해서 살려낼 수는 없는 거예요. 실효된 법은 이미 끝나버렸기 때문에 그 법은 어떻게 해서라도 살려낼 수 없는 겁니다. 이거는. 예, 그 다음에 2번에 보시면, 2번에서는 헌법의 기본 원리에 대해서 일단 일반적인, 일상적인 어떤 표현들을 넣었어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1번에 헌법의 기본 원리는 이념적 기초다. 헌법의 지도 원리다. 입법이나 정책 결정의 방향을 제시한다. 그다음 모든 국가기관 국민이 따라야 되는 지침이다. 그다음 위헌 여부를 심사할 때 해석 기준을 삼을 수도 있다. 그래서 헌법의 기본 원리에 관련된 이런 내용들이 다 들어가져 있고, 그 다음에 2번에서 보면 자기 책임의 원리, 이 부분은 법인에게 적용되지 않는다. 우리가 자기 책임의 원리에 대한 판례 중에서 그거 있었어요. 종업원이 어떤 잘못을 했을 경우에 법인이 무조건 책임을 지게 하는 거, 그거 위헌이었잖아요. 자기 책임의 원리.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가 수업 시간에 대비를 하는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 판례를 떠올렸다 하면 이제 법인도 자기 책임의 원리의 주체가 될 수 있다라는 거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종업원의 잘못에 대해서 고용주가 책임을 지는 것도, 이것도 자기 책임의 원리에 무조건 책임을 지게 한다면 위헌이고, 법인이 책임을 지게 하는 것도 무조건 위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법인에게도 적용이 되는 것이다. 그렇게 이해하고, 나머지는 일반적인 내용들이니까 넘어가세요. 그 다음에 3번 신뢰보호 원칙. 신뢰보호 원칙 1번 보면은 국가에 의해서 일정 방향으로 유인된 신뢰에 이건 보호 가치가 커져야 작아져요? 커지게 된다. 국가에 의해서 일정한 방향으로 유인된 신뢰라고 하면 보호 가치가 커지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법률 개정 이익이 개인의 신뢰보다 우선한다 볼 여지가 없어요. 개인의 이익이 먼저입니다. 이 경우는. 그래서 이거 잘 체크를 해주고,
그 다음에 2번에 보면은 여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최고보상제도를 신설하고 개정 시행 전에 장애 사유가 발생해서 이미 장애보상연금을 수령하고 있던 수급권자에게도 감액된 보상연금을 지급하도록 하더라도 2년 6월에 경과견해 구법을 적용한 후 일률적으로 전면적으로 최고보상제도를 적용하였다면 실내보험 측에 위배가 된다. 위배가 된다. 이거는 잘 보세요. 최고보상제도가 뭔지 몰라도 상관없어요. 그건 없는데 어쨌든 법이 지금 바뀐 겁니다. 바뀐 신법을 누구부터 적용하는 거냐면 여기서는 2년 6개월의 경과기원을 두고서 구법을 적용한 후에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거기 전면적, 일률적 이 표현이 들어갔죠. 그거는 법이라고 하는 거는 항상 우리가 임의적 규정, 어떤 이제 구체적인 상황에 맞춰서 어떤 이제 우리가 좀 맞게 운영을 해야 되는 탄력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는데 그냥 원칙만 내세우고 전면적, 일률적으로 적용하게 되면 그렇지 않은 부분에서 이제 위헌 요소가 발생하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 일률적, 전면적으로 최고보상제도를 적용한다. 이렇게 되면 이거는 이제 문제가 됩니다. 나중에 우리가 이런 단어들은 좀 내용을 이건 다 모르고 접근하더라도 이 표현만 보고 이건 위헌이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정도의 느낌이 와요. 그래서 이건 좀 쉽게 접근했어야 한다. 그 다음에 3번 합리적인 신뢰를 보호해야 되는 것이고 입시 제도와 같은 제도 운영의 지침의 개폐에 적용되는 거 맞아요. 제도 개편에도 신뢰보험칙은 적용이 된다 했습니다. 그 다음에 4번에 보면 세법, 조세법입니다. 정부는요 경제 운영 상황에 따라서 세법을 자주 변화를 시켜서 경제를 도모한단 말이죠. 그럼 세법은 자주 바뀐다는 건 당연한 일이에요. 그죠? 근데 세법이 안 바뀔 거라는 이 신뢰는 합리적이에요, 비합리적이에요? 비합리적이죠, 당연히. 그래서 이거는 보호 가치가 크지가 않다. 보호될 수 없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신뢰보험칙은 그렇게 가면 되고요. 예, 그 다음에 헌법의 제정과 개정, 여기서는 헌법의 개정 권력뿐만 아니라 폐지의 권력도 국민에게 있는 거예요. 헌법을 개정할 권리만 있는 것이 아니라 헌법을 폐지할 권리도 당연히 있다. 이거는 상식적으로 봐도 쉽게 갈 수 있는 것이고. 근데 2번 이거 단순함기, 이거 헌법 개정 절차에서는 국민투표에서는 의결 종족수가 국회의원 선거권자와 과반수가 투표에 참여해야 되고 투표한 자의 과반수가 찬성했을 때 이게 확정이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거 자주 나왔던 이런 틀리는 선택지고 그 다음에 3번에 보시면 여기서는 헌법 규정에서는 여기서는 헌법 그보다 같이 이념적 논리적으로는 우열을 인정할 수 있어요. 근데 효력상의 차득은 인정할 수 없다고 했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수업에서 수업 시간에 자주 다뤘던 이런 내용들이기 때문에 이런 건 좀 쉽게 갔어야 한다. 그 다음에 4번 관습헌법도 헌법 개정의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성문헌법뿐만 아니라 관습헌법의 경우라 하더라도 이거는 당연히 헌법 개정의 대상이 돼요. 이거는 우리가 행정수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이건 이제 위헌 결정이 났다는 그 판례만 알고 있으면 쉽게 좀 풀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에요. 이거는 다 어느 정도 기본서만 좀 제대로 정리가 되고 회독수가 됐다 하더라도 다 풀 수 있는 그 정도의 난이도예요. 그 다음에 5번의 경우 일단 5번은 1번 결국 이건데요. 기본권의 주체에 관련돼서 우리가 근로의 권리하고 직업의 자유에 대해서 외국인에게 주체성 인정되느냐 이겁니다. 일단 원칙은 돼요, 안 돼요?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니까 뭐냐면 보세요. 일자리가 없는 상태에 있는 외국인에게 보장될 권리는 인정되지 않아요. 근데 일자리를 우리나라에서 얻었어요. 얻어서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보장될 권리는 외국인에게도 인정이 된다. 우리가 보세요. 직업의 자유는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직업 결정의 자유, 직업 수행의 자유, 직장 결정의 자유 이렇게 있는데 직업 결정의 자유는 직업을 결정한다는 거는 직업이 지금 없는 상태라는 얘기잖아요. 그럼 이건 외국인에게 보장되지 않습니다. 근데 직업 수행의 자유는 직업이 있는 상태에서 보장되는 거잖아요. 외국인에게 인정된다. 직장 결정은 지금 직업이 있으니까 직장을 결정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것도 외국인에게 보장이 된다. 이거. 그 다음에 근로의 권리는 일할 자리에 대한 권리, 일할 환경에 대한 권리 이렇게 나눠요. 일할 자리에 대한 권리는 일자리가 없는 상태에 대해서 보장되는 거죠. 외국인에게 보장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일할 환경에 대한 권리는 일자리가 있는데
그 환경에 대해서 문제 삼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건 외국인에게 인정이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 권리의 내용에 따라서 일자리가 있는 상태에서 보장되는 권리냐, 일자리가 없는 상태에서 보장되는 권리냐에 따라서 외국인의 직업의 자유, 근로의 권리 주체성을 인정할 수가 있어야 한다. 그거. 그래서 그거는 우리가 수업 시간에 계속 강조해 왔고 했던 내용들이기 때문에 좀 쉽게 갔어야 하고, 그 다음에 2번 여기 외국인 입국의 자유 있어요, 없어요? 없고 출국의 자유 있습니다. 이거는 기본서에도 나오는 내용이에요. 기본서에도 나오는 내용이고, 그 다음에 3번 요거 우리가 주민 소환에서 청구 사유에 제한을 두지 않는 거, 요거는 공무단위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합헌이란 판례는 우리가 했었고, 이거는 우리가 침해 여부를 다투었던데 제한 여부를 물어봤잖아요. 제한 여부, 제한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 4번은 좀 발표하시고요. 중소기업 중앙에 동그라미 치세요. 우리가 여기 법인 단체인데 공법인이냐 사법인에 따라서 결사의 자의 주체가 되느냐 되지 않느냐. 사법인은 결사의 자의 주체가 되고 공법인은 결사의 자의 주체가 되지 않습니다. 이거. 그러면 어떤 단체명이 나오면 공법인이냐 사법인이냐만 따지면 돼요. 이거 사법인입니다. 어떻게 하냐? 외워야 돼요. 외워야 돼요. 나올 때마다 외워놔야 합니다. 그래서 주택조합은 공법인, 그다음 축협중앙회 사법인, 이렇게 출제되는 것 중에서 이렇게 외워야 되는 것처럼 중소기업 중앙회 사법인. 그럼 결사에 대한 주체가 된다 안 된다? 된다. 된다. 이거는 된다. 그 다음에 6번에 보시면 기본권 충돌입니다. 우리가 기본권 충돌은 이렇게 연습했어요. 그러니까 기본권 충돌의 사례를 보면 어떤 기본권과 어떤 기본권이 충돌했는지 문제에 제시가 돼요. 일단 대등한 상태냐 상하 관계냐 요거 따지라 했어요. 이게 서로 상하 관계예요. 좀 중대성이 큰 기본권이랑 그렇지 않은 기본권이 충돌했다. 그럼 이거는 이익 형량에 의한 해결 방식으로 해결합니다. 이익 형량. 그 다음에 이제 서로 대등한 어떤 기본권이 어떤 게 더 우열을 가릴 수가 없는 이런 상태다. 그러면 규범조화 해석을 통해서 해결해야 한다. 이것도 암기라고 했어요. 이해를 하는 게 아니라 이 판례는 이익 형량, 이 판례는 규범조화를 통해 해결한다. 이거는 암기해서 학습이 되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이거는. 근데 6번에 제시문에 나와 있는 거는 흡연권과 혐연권. 이거는 흡연권이 상위 기본권이에요. 그리고 혐연권은 하위 기본권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외워져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이익 형량을 통해서 해결할 문제다. 이렇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1번에 반론권과 언론의 자유는 서로 대등해요. 규범조화. 그 다음 2번에 표현의 자유랑 통신 비밀의 자유. 이것도 이제 마찬가지로 대등합니다. 근데 이거는 좀 숨어있는 판례여서 2번은 좀 어려웠을 수 있어요. 이거는. 그 다음에 3번, 4번은 이거는 우리가 수도 없이 했어요. 기본서에서. 그래서 적극적 단결권, 단결하지 않을 자유는 상하. 그 다음에 개별적 단결권, 집단적 단결권은 대등하다. 그래서 규범조화. 이렇게 가는 거는 제가 기본 수업 시간에서도 많이 강조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좀 2번만 빼고는 나머지는 좀 쉽게 갔었다. 이렇게 체크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과잉금 전칙 1번 이거는 뭐 허구원날 나요. 이거는 허구원날. 우리가 사진 찾고 이거는 수갑 차고 사진 찍기. 제가 이름도 붙여놨어요. 수갑 차고 사진 찍기. 이거 인격권 침해다. 인격권 침해고, 그 다음에 목적의 정당성 인정되지 않는다. 2포인트 말면 되는 판례예요. 근데 목적의 정당성 인정되지 않는다로 나왔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거 이렇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요거 2번 좀 어려웠어요. 잘 보세요. 요즘에 어떤 게 나오냐면 단계 이론에 관련된 설명이 나와요. 단계 이론. 그러니까 우리가 과잉금 전칙에서 단계 이론에서는 일단 기본권 제한을 최소화시키는 거. 그거를 먼저 기본권이 약한 걸 먼저 해보고 그걸로는 입법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 그럼 좀 센 걸로 제한하고 이렇게 단계 이론을 가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단계 이론에 의해서 어떤 이제 기본권 제한을 가해야 한다 하는 거는 과잉금 전칙 중에서 어느 단계에 해당하는 거냐? 그거는 최소 침해 원칙을 판단하는 기준이다. 이게 요즘에 자꾸 나온단 말이죠. 최소 침해 원칙을 판단하는 기준이다. 이거는. 근데 여기는 지금 뭐냐면 방법의 적절성의 관점에서 이 말이 들어갔단 말이죠. 그러니까 방법의 수단의 적합성에서 따지는 문제가 아니라 최소 침해 원칙에서 따지는 이런 문제가 이 단기 이론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거는 방법의 적절성 관점에서 이것 때문에 틀렸어요. 최소 침해 원칙의 관점에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게 요즘에 가끔 눈에 띄어요. 이거. 그래서 단기이론에 대한 관심은 일단은 단기이론은 뭐 일단 여부를 방법을 제안해보고 안 되면 여부를 제안하고 임의적 규정을 제안해보고 안 되면 필요적 규정을 제안하고 의무를 부과하지 않고 제안해보고 아니면 의무를 부과하고 제안하고 이게 단기이론인데 중요한 거는 이게 최소치 면책의 관점이다라는 것이 중요하다. 근데 수단의 적합성이 아니다. 그다음 3번 이거 많이 했습니다. 이거는 제가 기본 강의에도 넣어서 설명하고 있어요. 요즘에. 이거는 변호사 시험에 성적을 공개하지 않는 거는 위헌이다. 수단이 적합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거. 수단이 적합하지 않기 때문이다. 요거. 그래서 이거는 이제 중요하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 4번 이런 건 됐고요. 이거는 4번이 위헌인 이유는 최소치 면책을 위반해서 위헌이에요. 이거는. 그 다음에 8번 부작위. 이거는 문제 전체에 좀 별표를 하시고 이걸 일단 우리가 부작위에 대해서는 부작위라고 하는 거는 국가가 해야 될 의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한 거. 이걸 부작위라 해요. 그러면 그 헌법상의 의무가 있는데도 안 해서 문제가 되는 경우는 부작위에 해당하는 것이고 그거는 위헌이다. 이렇게 돼요. 근데 이게 1번 요거는 뭐냐면 우리가 입법 부작위, 법률을 만들어야 되는데 안 만든 거. 이게 이제 입법 부작위인데 진정 입법 부작위가 있고요. 부진정이 있어요. 부진정 입법 부작위가 있어요. 진정 부작위 이거는 우리가 뭐 잘 나오지도 않는 이런 부분인데 이걸 지금 쟁점으로 한 게 1번이에요. 진정 입법 부작위는 아예 안 만든 거예요. 아예 입법을 하지 않은 거예요. 입법을 안 한 거. 이거 진정 입법 부작위. 근데 부진정은 입법은 했어요. 하긴 했어요. 근데 하자가 있어요. 이제 완전 완벽하게 하지 않은 거란 말이죠. 이건 덜 한 거죠. 입법을. 만들긴 했는데 좀 덜 만든 거. 요게 이제 부진정 입법 부작위에 해당한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좀 보세요. 여기서 가족관계 증명서의 교부를 청구해서 발급받을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가정폭력 피해자의 개인정보가 가해자인 전 배우자에게 무단 유출될 수 있는 경우 이는 가정폭력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을 마련하지 아니한 부진정 입법 부작위에 해당한다. 이거. 그러니까 이 법을 만들긴 했는데 그 법에서 있어야 할 내용을 안 받는 거예요. 좀 빠진 부분이 있는 거죠. 이거는 아예 안 만들었으면 진정 부작위가 만들어요. 맞아요. 근데 만들었는데 좀 일부가 빠진 이런 부분이 되면 이건 부진정 입법 부작위에 해당한다. 그래서 이거는 부진정 입법 부작위. 한 글자 빠져서 틀린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이런 거 이렇게 놨단 말이죠. 아주 이거는 알고 있어도 틀리게 잘못하면 틀려요. 한 글자가 안 보여서 이게. 그래서 그렇게 되는 경우 있습니다. 그래서 1번 요거는 좀 그렇다. 너무했다. 예, 그 다음에 2번 보세요. 여기서는 국군포로의 송환, 대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통령은 등록포로, 등록 전에 사망한 귀환포로, 그다음 귀환 전에 사망한 국군포로에 대한 예우 신청, 기준, 방법 등의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에 이제 위임을 했는데 대통령령이 안 만들었어요. 이거는. 그래서 이런 입법 부작위로 청구인의 명예권을 침해한 것인가? 맞다. 요거. 그래서 지금 이거 내려고 지금 낸 거란 말이죠. 요거 입법 부작위 관련된 거. 그래서 요거 위헌입니다. 위헌. 요거 좀 별표하시고 자주 나올 수 있어요. 이거는. 그래서 이제 여기 국군포로에 대한 송환, 대우 등에 관한 법률에서 대통령령에 위임했는데 안 만드는 바람에 예우를 받지 못한 거예요. 법률은 만들려고 했는데, 그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결국에는 이제 이 청구인의 명예권이 침해되었다. 그 다음에 여기 3번. 여기서는 이제 진실화해 및 과거사정리 기본법에서 행안부 장관, 그 다음 법무부 장관에게 이제 여기 위임을 했어요. 근데 얘네들이 안 만들었어요. 그럼 이 위임은 헌법적인 의무냐, 법률상의 의무냐 했을 때 이거 헌법상의 의무다. 헌법상의 의무다 이거. 그래서 이거는 헌법상의 의무에 해당한다.
그 다음에 4번에 통일부 장관 북한에 대한 신규 투자 불허, 재능 등 사업의 투자 확대 금지해서 개성공단 철수 사건입니다. 개성공단 철수를 해서 이 재산권이 이제 많이 손실이 발잖아요, 그죠? 그럼 그 사람들에 대한 보상 규정을 만들어야 될 입법의 의무가 있는가 했을 때 이건 아니다, 없다. 그러니까 개성공단에 참여한 기업들 있죠. 개성공단에 대한 사업은 안정적이에요, 좀 불확실성이 있는 사업이에요. 북한이 언제 뒤집을지 모르는, 걔는 알고, 우리가 북한 알고 있잖아요. 언제 뒤집을지 모르는 이런 상황에서 거기에 대한 투자 사업은 불확실할 수 있다. 그거 알고 덤볐잖아요. 알고 덤볐어요, 그죠? 그러면 거기에 대한 책임은 본인도 져야 한다. 국가가 반드시 거기에 대해서 본인이 위험을 무릅쓰고 투자했는데 거기에서 이제 손실이 발생하고 그 북한 어떤 상황 때문에 철수하게 돼서 손실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국가가 반드시 보상을 해줘야 할 필요가 있느냐? 그건 없다. 개인이 이제 참여했으니까 개인이 책임질 부분이 될 수가 있다. 이건 신정부작위 입법에 해당하고 이건 청구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가? 그렇진 않다. 됐고, 예, 그 다음에 9번. 9번에 1번에 보면은 호흡조사란 말을 했죠. 우리가 음주측정 이런 걸 불어야 돼요. 호흡조사는 그냥 갖다 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기계 편해졌습니다. 나중에 업무할 때 안 불어도 돼요. 코에 갖다 대면 되는 거예요. 이거는 이거 할 때. 그러면 이제 측정할 수 있도록 하고 술에 취한 자로 흡조사 측정해주는 거, 이건 일반 행동자권을 제한하는 거 맞아요. 하지만 침해하는 것은 아니다. 그 다음에 여기 2번 요거 응급 환자에 대한 진료를 이제 폭행, 협박 이렇게 해서 한 것은 일단 해당 응급 환자인 청구인의 일반적 행동자권을 제한하는가? 이거는 뭐냐면요, 환자가 진료를 거부하면서 진료를 방해하는 거예요. 응급 환자인데 왜 이따 시절 진료하면서 지금 좀 죽을지도 모르는 환자인데 지가 의사들이나 간호사들한테 화를 내고 있는 이런 상황이 된단 말이죠. 그래서 진료를 방해하는 사람을 처벌하는 이런 법입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이거는 일반적 행동자유권이 제한되는가? 제한되는가? 잘 보세요. 그러면 자기가 하고 싶은 걸 하는 것이 일반적 행동자유권이고 하기 싫은 거 안 할 권리도 일반적 행동자유권에 해당한단 말이죠. 그럼 이거 일반적 행동자유권으로 인정할 수 있느냐? 이거는 좀 너무 넘어섰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인정하기에는 너무 과도하게 넘어선 것이기 때문에 일반적 행동자유권의 보호 영역에 넣기는 좀 심하다. 우리가 대마를 흡연할 수 있는 권리 일반적 행동자유권의 보호 영역에 속해요, 안 속해요? 그건 속해요. 속하는데 법률로 금지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 지가 환자인데, 위급 환자인데 거기서 그 의사라든가 이런 진료를 방해하는 행위를 일반적 행동자유권의 보호 영역에 넣어줘야 하느냐? 이건 좀 심하다라는 뜻이에요. 이건 좀 심하다. 그래서 이거는 일반적 행동자유권이 제한되지 않는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제 낸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거 좀 별표를 해놓고 이것도. 그 다음 3번 국내에 도착한 외국 물품을 수입 통관 절차를 거치지 않고 다시 외국으로 반출하는 거, 이걸 반송이라 해요. 반송을 하는 것도 당연히 신고를 해야 되는 겁니다. 이거는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제한하는 거 맞지만 침해하는 것은 아니다. 그 지금 다 제한 여부를 물어봤잖아요. 우리가 제한 여부를 묻는 거는 이 행위가 일반적 행동자유권의 보호 영역에 속하는가를 묻는 거예요. 이거는 위헌 여부를 묻는 게 아니라 이게, 그래서 이거는 그냥 반송, 신고하지 않고 보내고 싶단 말이죠. 일반적 행동자유권에 포함될 수 있다. 근데 법률로 제한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치료 감호가 종료되면 3년의 보호 관찰이 시작되는 거, 이것도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제한하는 건 맞지만 침해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제한 여부만 묻는 거는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일반적 행동자유권은 앞으로 이거는 보세요. 일반적 행동자유권에서 묻는 굉장히 중요한 판단은, 그러니까 다른 기본권에 의해서 보장되지 않는 것을 일반적 행동자유권으로 보장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일반적 행동자유권의 보호 영역에 속하는가, 속하지 않는가가 굉장히 중요한 판단 기준이 돼요. 그래서 앞으로 판례 일반적 행동자유권에 관련된 판례를 공부하실 때는 이게 일반적 행동자유권의 보호 영역에 속하는가, 속하지 않는가가 주요 쟁점이 된다는 것을 알고 거기에 대해서 하셔야 돼요. 위험한 스포츠를 즐기고 오래됐죠, 이 판례는. 일반 행동자유권에 포함돼요? 포함됩니다. 그렇죠? 되고 아까 대마를 흡연할 수 있는 권리 일반적 행동자유권에 포함된다. 근데 응급 환자 본인이 응급 진료를 받는 과정에서 의료행위를 방해한다. 그 방해할 권리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보호하기는 어렵다. 예,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일반 행동자유권은 그 관심으로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걸로. 그 다음에 9번. 일단 예비군 훈련에 참여할 때는 현역병으로 마친 사람에 대해서만 예비군 훈련에 참여하게 되죠. 근데 현역으로 마친 여성, 이 사람은 의무복무는 아니었던 사람이죠. 자원복무를 했던 사람인데 그러면 예비군 훈련에 얘도 참여해야 되는 거 아니냐 했는데 참여하는 규정이 없어요. 평등권 침해 아니냐? 아니다. 합헌. 그래서 현역 의무복무를 한 사람만 예비군 훈련에 참여하는 거 합헌이다. 그 다음에 2번 자율형 사립고이고 엄격한 심사석도 좀 동그라미 치고요. 이건 힌트가 앞에 나와 있어요. 기본권 제한의 효과가 크다. 그러면 이거는 기본권에 대한 중대한 침해가 발생하는 경우는 평등권에 대해서 엄격한 심사가 적용된다. 그거 가져와서 풀어야 돼요. 그 개념을. 그래서 이거는 그렇게 가면 되겠고. 그 다음에 3번 손자녀 1명. 이거 나온 거. 이거 위헌. 그 다음에 이제 됐습니다. 4번은 자주 나오는 내용이니까. 그 다음에 11번 신체의 자유에서 일단 DNA 감식시로 채취 행위 이거는 신체의 자유를 제한합니다. 오늘 DNA 감식시로 채취 행위 신체의 자유를 제한해요. 이거는 근데 이거는 가벌성은 없어요. 가벌성이 없는 신체의 자유 제한이다. 그 다음에 2번 요거 별표하고 요거는 최근에 판례가 바뀌어서 요즘에 시험만 봤다 하면 나오는 게 이 판례였어요. 이거는 우리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죠? 강제 퇴거 명령 받은 사람을 보호기관의 상한을 마련하지 아니한 이거는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다. 이거는 이제 그 이송이 이제 그 퇴거 명령이 이제 나 어디로 갈지 정해질 때까지 이제 그 보호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호를 해서 했는데 그동안 상한이 마련되지 않은 거 합헌이었어요. 보호할 때까지. 그러니까 이송이 결정될 때까지 이제 보호를 한다 하는 거 합헌이었는데 이 사람을 그동안 6년을 가둬둔 거예요. 그러니까 화가 나가 호포성 또 지게 했어요. 6년 동안 한 거 너무 아니냐? 미안하다 위헌. 이렇게 된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요거 이제 보호기관에 상한을 마련하지 않은 거 좀 심했네. 미안하다. 그래서 이제 위헌 결정됐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그 노역장 유치 3번 나왔죠. 노역장 유치 동그라미 치고 가벌성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어요. 그럼 소급 적용은 안 된다. 소급 적용은 금지한다. 그래서 형벌 불소급 원칙이 이제 위배된다. 이건 우리가 기본 수업 시간에서도 했었던 내용들이잖아요. 이런 것들은.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4번 같은 거 좀 어려워요. 이런 거. 행정 절차상 강제 처분에 의해서 신체의 자유가 제한되는 경우 강제 처분의 집행기관으로부터 독립된 중립적인 기관이 중립된 기관이 통제하는 거 적법 절차의 중요한 내용에 해당한다. 이거는 뭐 적법 절차의 내용을 알면 되는데 3번 다시 한번 좀 볼게요. 이거는 아까 이거는 형벌 불소급 원칙을 적용하는데 시행일 이후 최초로 공소 제기된 경우부터 적용한대요. 이거 잘 봐야 돼요. 이게 소급 적용이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잘 봐야 되는데 노역장 유치 상한을 정했어요. 그러니까 법이 개정됐습니다. 법이 개정됐는데 여기서 됐어요. 그러면 만약에 여기서 사건이 범죄가 발생했어요. 범죄가 발생하고 여기가 기소가 됐어요. 기소가 돼서 지금 재판을 진행하고 있는 사건입니다. 그럼 이 사건에 대해서 개정법을 적용해요? 구법을 적용해요? 구법을 적용합니다. 이렇게. 그리고 범죄가 여기서 발생을 했고 여기서 기소가 이루어졌어요. 범죄가 발생해서 여기서 기소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럼 이 범죄는 구법을 적용해요? 개정법을 적용해요? 여기 범죄 발생한 시점의 법률을 적용해요. 행위시의 법률. 행위시의 법률 이거. 그래서 여기 만약에 이 법 개정 이후에 기소된 사건을부터 적용한대잖아요. 지금. 최초로 공소된 사건. 그러면 이 범죄는 법 개정 이전에 발생한 범죄란 말이죠. 그러면 이거는 소급 적용하면 안 되는 이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이거 기소 시점이 아니라 범죄 발생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그 당시의 법이 어떤 법이었는가를 판단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이거는 기소 시점이 아니라 범죄 발생 시점으로 판단해야 되는 이런 문제가 돼요.
그래서 형벌 불수원칙은 뭐냐면 행위 시에 범죄로 규정되지 않은 행위에 대해서 법을 개정해서 범죄로 규정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행위 시니까 요 시점에 법을 적용해야 되는 거예요. 요거. 기소 시점이 아니라 범죄 행위 시점을 그 법을 적용해야 된다. 그래서 이거 소급 적용이 위반된다. 당연히. 그 다음에 12번. 12번에 직업의 자유에 관련된 거는 우리가 뭐 최신 판례에서도 다 해서 이거는 다 적중했어요. 적중한 내용이고. 그러니까 의뢰인만 문진 시술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거 합헌. 이거는 이제 청구인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2번 직업 수행의 자유, 직업 선택의 자유 중에서 어떤 걸 더 많이 제한할 수 있어요? 직업 수행의 자유를 더 많이 제한할 수 있다. 이거는 제가 중대한 기본권, 직업 선택의 자유, 직업 수행의 자유 중에서 어떤 게 좀 더 중대한 기본권이라 했어요? 직업 선택의 자유가 좀 더 중대한 기본권이에요. 그래서 그건 좀 덜 제한해야 되는 거고 직업 수행의 자유는 중대성이 좀 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좀 더 많이 제한할 수 있다. 이렇게 그것도 정리했었고요. 그 다음에 2대 사건. 2대 법학전문대학원에 남학생이 지원했는데 그건 헌법소원 제기했지만 인정되지 않았다. 근데 이거는 그 직업교육장 선택의 자유에 해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직업교육장 선택의 자유는 직업 선택의 자유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직업 선택의 자유가 제한되었다. 하지만 침해된 것은 아니다. 그 사건을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되고 그 다음에 성매매 이거 많이 했습니다. 성매매 특별법에서 성을 판 사람이 어떤 기본권이 제한되었는가? 직업의 자유가 제한되었다. 그래서 이거는 공공무해성을 떠나서 이건 생활수단성이 강하기 때문에 직업성을 부인할 수 없다. 그래서 직업의 자유가 제한된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그 포인트는 우리가 다 맞췄어요. 그래서 다 됐고 그 다음에 13번 1번 같은 거는 그냥 기본서에 나오는 그 교과서적 개념이고요. 2번은 우리가 최신 판례에서도 했고 기출문제에서도 여러 번 제가 출제해 드렸어요. 이거는 사회복무요원의 정당 가입을 금지하는 거 합헌. 근데 사회복무요원에 그 밖의 정치단체에 가입해서 활동하는 것을 금지하는 거 그건 위헌. 그러니까 정당 가입을 금지하는 거 합헌. 사회복무요원. 그 다음에 그 밖의 정치단체에 가입하는 것을 금지하는 거 그건 합헌. 그건 위헌. 이렇게 해서 두 개 구분해서 체크했었습니다. 그대로 출제가 됐어요. 그 다음에 3번 이거 기본서 있는 겁니다. 국기모독죄 합헌. 국기모독죄 합헌, 국가모독죄는 그건 위헌. 점 하나 이건. 그 한 글자도 아니에요. 점 하나. 그래서 국가모독죄는 이건 위헌. 이거는 입법 목적이 정당하지 않다도 중요한 거고 국기모독죄는 합헌이다. 그래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4번 요거 이제 최신 판례죠. 남북 전단지 살포 그거 위헌 결정 났는데 이거는 이제 이거 중간에 위헌 결정이 판단이 그게 난 게 아니고 그 판단을 하기 전 판단이 났어요. 이거는 이제 보세요. 북한 주민을 상대로 한 북한 체제 비판 등을 내용을 담은 표현을 제한하고 있다. 그죠? 전단지 살포를 제한하고 있는 것은 정부가 그걸 금지하는 것은 전단지의 내용에 대해서도 정부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있는 시선이 반영되어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표현의 내용과 무관한 내용 중립적 규제로 보기는 어렵다. 그거는 정부가 이 법을 국회가 이 법을 만든 거는 이 표현의 내용이 이제 잘못됐다라고 판단하는 것이 반영돼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보내면 북한이 자꾸 자극을 받아서 호전적인 특성을 자꾸 드러내니까 그래서 금지한다. 명목은 그렇게 내세웠지만 그 내용에 대해서 이걸 입법한 세력이 내용에 대해서도 동조하는 거 아니냐라는 의심을 받을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 없지 않다. 이렇게 헌법재판소가 한 표현을 근데 자극적으로 쓴 거예요. 이거 엄청나게. 그래서 그걸 냈어요. 그걸. 그래서 이렇게 된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14번 1번 같은 거 됐고요. 2번 이런 거 보세요. 집회의 자유에 대한 제한은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 한 정당화 되는 것이며 특히 집회 금지는 원칙적으로 공공의 안녕 질서에 대한 위협이 예상되는 경우 약하죠. 우리가 이번에 들어갈 거는 우리가 어떤 문장에 들어갔었냐면 직접적인 위협이 명백한 경우 집회를 금지할 수 있다. 이렇게 됐어요. 근데 위협이 예상된다라고 했을 때 집회를 금지하는 것은 이건 좀 과도하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
위협이 예상돼. 추상적인 위험이 존재한다 해서 구체적인 위험도 아니고 추상적인 위험을 기준으로 기본권을 제한할 수는 없습니다. 특히 집회의자를 제한하는 정도가 아니라 금지시켜버리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려면 직접적인 위협이 명백해야 한다. 명백해야 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3번 이거 나왔을 때 이거는 제가 이거 마지막 시험에서 강조한 게 이거 있어. 이거는 법률 위반칙에는 위반되지 않는다. 과잉금전칙에 위반돼서 위헌이다. 요거를 했었어요. 근데 느닷없이 허가제 금지원칙이 이겨놨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그러니까 최종 판단은 두 가지였어요. 법률 위반칙을 위반하지 않는다. 과잉금전칙을 위반한다. 이렇게 해서 이제 결론을 냈는데 중간에 허가제 위반 아니냐에 대한 심사를 진행했는데 허가제에 해당하지는 않는다. 그래서 심사는 진행하지 않겠다. 이렇게 심사를 했단 말이죠. 그걸 냈어요. 이거를. 그래서 어쨌든 이거는 이제 우리가 이제 이건 위헌이다라는 것을 안다면 이건 뭐 충분히 뭐 이렇게 이것도 해당하지 않는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어려움이 없이 갔었다. 그 다음에 4번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엔 집회를 금지하는 거 위헌. 집회의 자유를 침해한다. 선거 기간 동안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한 집회는 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금지돼 왔었어요. 이거는. 근데 선거 기간 동안은 정치적 의사표현의 자유가 더 활성화돼야 하잖아요. 근데 더 많이 평소보다 평상시 할 수 있던 것도 금지해버리는 이런 상황이 되는 것은 과도하다. 집회의 자유를 침해한다. 그 다음에 15번. 15번은 1번 이것도 우리가 많이 했습니다. 이것도. 그러니까 사생활 침해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주관적이냐 객관적이냐 요거 했을 때 이거는 객관적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그렇다. 사생활 침해다 주장하면 사생활 침해가 되는 것이 아니라 평균인의 감수성을 기준으로 한다. 그래서 일반인의 감수성을 기준으로 한다. 이거는 객관적 기준이다. 요거랑 비슷하게 또 가는 게 뭐였어요? 객관적 기준으로 판단하는 거. 사생활 침해하고 그러니까 주관적으로 하는 거는 양심. 그 다음에 이제 성희롱에 관련된 거는 주관적으로 판단하는 거라 했어요. 그 다음에 명예훼손, 그 다음에 사생활 침해 이거는 객관적 기준으로 이렇게 된다. 주관적, 객관적 이거 한번 두 가지씩 설명했었어요. 주관적이라는 건 이런 거예요. 성희롱은 내가 성적 응담을 했어요. 이성에게. 근데 하지 말래요. 성적 수치심 느껴진다고. 성적 수치심을 침해한 거란 말이죠. 이거를. 그래서 이거는 이제 내가 하세요. 근데 다른 사람에게 이런 농담하면 농담으로 받아줘요. 그래서 얘한테 야, 뭐 그 정도 갖고 그래. 다른 사람 다 농담으로 넘겨. 왜 너만 유달리 그렇게 해?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근데 그 사람이 그렇다면 그런 거예요. 이거는 성적 수치심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성희롱이다. 그 사람이 그렇다 하면은 그런 것이기 때문에 더 했다간 진짜 직장 내 성희롱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성희롱이냐 아니냐 하는 거는 그 피해자가 그렇다고 하면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그런 거예요. 근데 사생활 침해는 이건 내 사생활 침해다라고 주장하면 사생활 침해가 되느냐? 아니에요. 딴 사람은 그냥 넘어가요. 그러면 사생활 침해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일반인의 감수성을 기준으로 한다. 객관적 기준이 된다. 2번 됐고 3번 어린이집 CCTV 합헌. 그 다음에 4번 인터넷 훼손감청 이거 우리가 뭐 많이 준비해놨던 건데 인터넷 훼손감청에 대해서 우리가 준비한 건 그거였어요. 일단은 위헌이다.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압수수색과는 다르다. 이런 게 났었는데 이게 지금 뭐냐면 영장주의를 이거 위헌이다 해서 나왔는데 문제는 뭐냐면 영장주의를 유명무실하게 하였다. 영장주의를 위반해서 위헌이라고 그랬죠. 과잉금전칙을 위반해서 위헌인 거예요. 이거는 인터넷 훼손감청은 직접적 강제가 아니기 때문에 영장주의가 적용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거는 그렇게 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과잉금전칙을 위반해서 위헌이 되는 것이다. 그 다음에 16번 요거 개인정보 관련된 거 1번은 뭐 항상 1번으로 나왔던 내용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2번도 마찬가지로 DNA 신원 확인 정보도 개인정보에 해당하고요. 3번에 이거 우리가 많이 강조했어요. 이걸 사망할 때까지 보관하는 거 심해 보이지만 아니다. 이거 합헌이라고 했습니다. 사망할 때까지 하는 거. 이거는 우리 유출된다 하더라도 그게 크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괜찮다. 그 다음에 4번 수급권자의 진료 정보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알려줄 의무. 요거
이거를 규정한 거는 수급권자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 의료기관에서 우리가 환자의 진료를 하면 진료 내역에 관련된 것을 국세청에 다 신고해야 합니다. 이거 그래서 다 신고를 하는데 그래야 연말정산이 편해져요. 이거는. 근데 이거는 그래서 환자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제한하는 건 맞지만 침해하는 건 아니다. 이건 의사 문제도 나와요. 의사는 어떤 기본권을 주장했어요? 양심의 자유. 그 양심의 자유가 제한된 건 맞지만 침해된 건 아니다. 그래서 이 똑같은 사안에서 환자는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에 제한된 것이고 그 다음에 의사는 양심의 자유가 제한되었지만 합헌이다. 합헌 이렇게 가면 돼요. 그 다음에 17번 우리가 준법서약서 이거는 양심적 영역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법을 잘 지켜야 될 의무가 있다라는 것을 확인해 주는 것이지 그 사람의 양심적 판단과 반대되는 행동을 강요했다 볼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니은에 보세요. 양심 형성의 자유는 정신적 자유에 해당하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보호되는 기본권이에요. 그래서 내심에 머무르는 한 기본 제한될 수가 없습니다. 이게 그런 건 맞는데 잘 보세요. 이적 표현물의 소지, 취득행위나 반포나 그 다음에 판매로 이어진다. 그럼 이건 내심에 머무는 게 아니잖아요. 겉으로 드러나는 양심 실현의 자유에 해당한단 말이죠. 그럼 이거는 제한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양심 형성의 자유랑 양심 실현의 자유에 관련된 문장은 양심 형성의 자유는 절대적 기본권이다. 제한할 수 없다. 왜냐하면 내심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양심 실현의 자유는 제한이 가능한 상대적 기본권이다. 왜냐하면 겉으로 드러나기 때문에. 근데 이게 좀 겉으로 드러난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한이 가능해진다. 그 다음 디귿 별표하고요. 이것 때문에 낸 거예요. 이것 때문에. 그러니까 양심의 자유는 이거 지금 딴 거 거의 판례가 없다가 이게 좀 신선한 판례가 나왔단 말이죠. 출제자들은 유혹을 받아요. 내고 싶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이거 내려고 다른 것 좀 끄집어 와서 지금 내는 겁니다. 요거는. 그 다음에 리을도 보안 관찰 처분 이거 양심의 자의 침해가 아니다. 보안 관찰 처분에 상담을 받는데 내 가치관을 자꾸 바꾸려고 한단 말이야 이 사람이. 그래서 내 가치관을 왜 바꾸려고 하느냐?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 거 아니냐? 했을 때 아니다. 다 너의 가치관을 바꾸려고 한 것이 아니라 너는 그대로 살아라. 근데 그것이 범죄로 이어져서는 안 되니까 거기에 대한 상담을 하는 것이지 가치관을 바꾸려고 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그런 거는 이제 그렇게 된다. 예, 그 다음에 18번 일단 공연권, 저작, 인권권자의 보상 청구권, 재산권에 포함됩니다. 그 다음에 2번 23조 3항의 공용수용의 주체는 반드시 국가일 필요가 없습니다. 민간기관이어도 상관없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3번 요거는 이제 좀 최신 판례죠. 요거 3번 때문에 냈네요. 결국에는 우리가 투기지역, 투기 과열지구 내 초고가 아파트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을 금지한 조치, 굉장히 강력한 조치였습니다. 금지했잖아요. 대출을 금지했잖아요. 무슨 사회주의 국가도 아니고 대출을 아예 금지시켰어요. 이렇게 되면 이건 좀 문제가 될 수 있어 보이지만 아니다. 합헌. 이거 합헌 났어. 그래서 좀 특이해요. 그래서 이거는 합헌이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좀 느낌을 가져야 투기 과열지구, 초고가 아파트. 이러면 이거 부동산 투기의 대상이 되는 거잖아요. 그걸 투기하기 위해서 대출까지 해준다? 그러면 이거는 투기를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금지할 필요가 있는 이런 내용이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여기 4번에 보면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의 의무를 이행하자는 직계 존속의 경우 상속의 결격사를 인정하지 않는 거 합헌. 매정한 부모예요. 그 자식을 한 번도 기르고 보호한 적이 없어요. 애들 버려놓고 그냥 혼자 살다가 이제 혼자 노인이 됐죠. 그리고 자식이 이제 더 나이가 들어갔고 죽게 됐어요. 재산을 남겨놨습니다. 자식이 재산을 남기는데 버리고 살던 부모가 나타나갖고 어우 내 새끼 하면서 상속 재산을 받아간 이런 사건이에요. 이렇게 했을 때 자식을 한 번도 길러본 적 없는 이런 부모, 법적인 부모, 이 사람이 상속권을 가져가는 것이 타당한가? 이 사람의 상속 결격 사유로 규정하지 않은 민법, 이거는 위헌 아니냐? 아니면 합헌. 매정한 부모의 상속권 인정한다. 이거는 그래서 부양과 상속은 상관이 없다. 그래서 이제 상속권은 친족이라는 신분에서 비롯되는 권리가 되는 것이지
부양해야 되는 대가가 아니기 때문에 상속권을 부정할 수는 없다. 요거 합헌. 매정했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법은 그랬어요. 그 다음에 이제 19번. 19번에 1, 2, 3번은 우리가 다 나오는 거라서 이렇게 하게 되는데 4번이 좀 어려웠어요. 근데 이건 좀 이렇게 내면 안 되는데. 이거 잘 보세요. 이거 2011년도 판례입니다. 2011년도에 이게 보세요. 범죄 피해자 구조 청구권의 청구 기간은 단기 3년, 장기 10년 지금 현재. 우리가 그거 달달로 외웠어요. 외워서 갔단 말이죠, 이거. 그죠? 근데 5년으로 하는 것은 합헌이다. 이 얘기란 말이죠. 예전에 2011년도에 5년 했어요. 합헌 결정 났는데 국회가 법을 바꿔서 10년으로 바꾸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지금 우리 10년으로 달달로 외웠는데 5년 합헌이라는 2011년 판례로 왜 내냐고요. 이거를. 그래서 지금 이거 참 사람 헷갈리게. 이렇게 해서 이거 최신 판례도 아니고 이런 거. 그래서 이것도 좀 시기가 좀 적절하지 않은 이런 이제 문제 출제다. 이렇게. 그다음에 20번. 우리가 예비군 훈련 소집에 응하는 훈련을 받는 거 특별한 희생 아닙니다. 만약 특별한 희생이면 훈련받은 대가를 여비를 지급해 줘야 돼요. 국가에서. 근데 교통비 정도만 주지 우리 훈련을 받은 대가 수당 이런 거 안 줍니다. 안 주고 이렇게 특별한 희생이 아니기 때문이다. 뭐 알아두면 되고. 그 다음에 납세 의무자인 국민은 세금이 잘못 사용되면 그래서 그 사용을 중지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헌법상의 권리가 있습니다. 당연히 있는 거예요. 납세 의무자가 세금이 잘못 쓰이고 있는데 그거를 딴 데 써달라. 거기에 쓰지 마라 라고 요구할 권리가 없다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3번 병역 의무와 관련된 불이익한 처우를 병역 의무를 이행함으로써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않는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불이익한 처우는 이거는 법적 불이익만을 의미하는 것이지 사실상의 경제적 불이익은 받을 수밖에 없어요. 학교 못 다니죠. 직장 못 다니죠. 그럼 이런 불이익은 어쩔 수 없어요. 법적 불이익을 금지하는 겁니다. 이거는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공적 보건 의사에 편입돼서 군사교육에 소집된 사람 보수를 지급하지 않는 거 위헌 평등권 침해. 이거는 지급하지 않도록 하는 거 이거는 평등권을 침해한다. 이거는 잠깐만 평등권 침해라 보기 어렵다. 여기. 그래서 공중 보건 의사에서 이거는 보수를 지급하지 않도록 하는 거 이거는 거기에다 합니다. 안 주는 게 합헌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된다. 그래서 공중 보건 의사 급여 없습니다. 합헌. 이렇게 정리하세요. 예,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좀 근처까지 간 판례도 있고 그다음에 포인트까지 다 맞춘 판례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우리가 했던 방식을 많이 바꿀 필요는 없고 지금 해오던 대로 기본서 이해독 하고 기출문제 다 샅샅이 다 풀고 최신 판례 다 털어서 공부하고 우리 시험장 가면은 그러면 다른 사람보다 훨씬 잘 받을 수 있어요. 이렇게 돼서 그 방법은 그대로 유지하고 조금 더 이제 세밀하게 볼 필요가 있는 판례들을 좀 집중할 필요가 있다. 그 정도 선에서 네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했어요.